네, 안녕하세요. 단추쌤의 파이썬 기초 코딩 벌써 4주차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파이썬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태껏은 정말 기초적인 문법들을 배웠다면 이제는 진짜 좀 코딩이라는 느낌이 나게 여러 줄짜리 코드를 짜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도 재밌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목차 다음과 같은데요.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 써놨네요. 1주차 복습을 뭐,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많이 했겠죠.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 3주차 복습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논리형과 비교 연산자, 그리고 이프문 기초 배워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심화된 이프문을 배우도록 할 텐데 그런 거 소개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3주차 복습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이 여기는 제대로 써놨죠. 먼저 3주차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문을 배우기 전에 뭘 배웠었는지 복습을 해볼 거예요. 아이고, 오늘 선생님이 PPT에 실수가 좀 많네요. 뒤에 그래도 오늘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인 조건문 내용은 선생님이 정말 검토를 열심히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네, 파이썬 소개와 설치는 1주차에 했던 거죠. 선생님이 앞에도 목차에도 1주차 복습 시간이라고 써놨는데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 소개와 설치는 이제는 박사죠, 박사. 저희 지난 시간에는 형변환이랑 기본 입출력 배웠었어요. 그래서 형변환은 하나의 데이터 속성을 이제 다른 속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했었죠. 그래서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트, 인티저의 줄임말인 인트, 그리고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넘버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는 거에 이제 줄임말인 플로트, 그리고 문자형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의 줄임말인 str 이렇게 해서 축약형을 썼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기본 입출력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요. 입력은 input, 그리고 출력은 프린트로 한다는 내용 잊지 않으셨죠?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 복습 문제 통해서 진짜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형변환 복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기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고 있네요. 어떤 값을 넣어주고 있죠? 네, 10.4라고 써 있는데 앞뒤로 따옴표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자료형이죠? 네, 문자열 자료형이죠. 또 우리 또 중요하죠. 축약형으로 스트링 str 자료형이죠. 요런 문자열 자료형을 템포에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줬는데요. 그 다음 줄에 있는 new 템프라는 변수를 볼까요? 문자열 자료형이었던 템프를 지금 형변환을 시켜주고 있죠. 괄호 안에 넣은 다음에 앞에다가 플로트 어떤 거에 축약형이죠? 그렇죠. 실수형의 축약형이죠. 그래서 나 이거 템프 괄호를 묶은 다음에 실수형으로 형변환 시켜줄 거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10.4라는 값에다가 플러스 2까지 해서 뉴템프라는 거에다가 이제 실수형 값을 넣어주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12.4가 뉴템프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뉴템프에 있는 값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프롬프트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치게 되면 답은 12.4가 나오게 되겠죠. 네, 실수형 데이터 값으로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에이지에다가 정수형 10을 대입을 해줬어요. 그 아랫줄의 new age에는 어떤 값이 저장된 걸까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괄호 안부터 가장 괄호 안쪽 괄호부터 천천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요거 계산을 해줘야겠죠. 문자형 지금 이 다운표 안에 있는 이 문자열 자료형, 이처럼 생긴 문자열 자료형을 괄호 안에 넣고
int, 뭐의 추격형이죠? 정수형의 추격형이죠. 그쵸? 나 이거 지금 괄호 안에 넣어서 정수형으로 형변환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 2일 테고 지금 age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정수형 10이기 때문에 10이겠죠. 더해주면 둘 다 이제 문자열 자료형이 아니고 정수형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사칙연산 12의 값이 나올 테고요. new age에는 근데 또 이거 이 12라는 값을 그냥 저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 이 12라는 값에다가 괄호를 채운 다음에 앞에 이 뭐의 추격형이죠? 그쵸? 문자열 자료형의 추격형에 str을 붙여서 나 스트링 자료형으로 형변환 해줄 거야 해주고 있어요. 그럼 new age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냥 12가 아니라 앞뒤에 따옴표가 있는 문자열 자료형 이 변수 new age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12인 거죠. 근데 선생님이 또 실수를 할 뻔했네요. 앞뒤에다가 방금 말했듯이 new age에는 따옴표가 있는 문자열 자료형이 저장됐으니까 앞뒤에 따옴표까지 같이 나오겠죠. 이 문제의 경우 형변환이 이제 두 번이나 있어서 살짝 헷갈렸을 수도 있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괄호 안부터 천천히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본 입출력 복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금 인풋이 보이시나요? 인풋은 뭐를 하는 거였죠? 네, 입력을 받는 함수였죠.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지금 여기 뮤직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인풋 괄호 안에 있는 얘는 뭐였죠? 그쵸? 사용자가 뭘 입력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좀 뿅 하고 뭘 입력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출력해주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줄의 코드를 작성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요 인풋 괄호 안에 있는 What's your favorite music이라는 글이 가이드라인으로 사용자에게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여기다가 나 스프링데이 봄날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해 라고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타닥탁. 그러면 우리는 이 스프링데이라는 값을 어떤 자료 형태였죠? 문자열 자료형 형태로 이 뮤직이라는 변수에다가 넣게 됩니다. 문자열 자료형이라는 뜻은 앞뒤에 따옴표가 붙는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뮤직을 출력해 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여기 프린트라는 요 친구를 쓰지 않고 그냥 이 프롬프트 창에다가 뮤직에 있는 변수값 좀 보여줘 이랬으면 어떻게 떴을까요? 이게 문자열 자료형이라는 것까지 알려주기 위해 앞뒤에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형태로 밑에 창에 스프링 데이가 떴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었죠. 프린트라는 걸 배울 때 프린트에다가 변수를 넣어주게 되면 이 변수 안에 있는 값만 보여주게 된다. 이게 문자열 자료형인 것까지는 알려주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딱 요 값만 딱 프린트 출력해준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트 뮤직 하게 되면 스프링 데이라고 따옴표 없이 문자열 자료형이지만 따옴표 없이 요 변수 안에 있는 내용 자체만 출력이 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주차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논리형과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죠? 팝업창이 떴네요. 저희 한번 그러면 팝업창이 떴으니까 메시지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프문 학습을 위해 우리가 오늘 배울 거죠. 이프문 조건문 학습을 위해 스크립트형 모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스크립트 모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 1주차 시간에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또 물론 복습을 열심히 했겠지만 까먹었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스크립트형 모드에서 어떻게 코드를 저장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예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첫 주차에 대화형 모드와 스크립트형 모드에 대해서 배운 거 모두 다 기억하시죠? 기초문법 시간에는 요 파이썬 쉘이라고 하는 요 대화형 모드를 계속 사용했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스크립트형 모드인 요 파이썬 에디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파이썬 쉘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짧은 코드를 이렇게 그 명령 프롬프트라고 했었죠. 요런 화살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푸드목 같이 생긴 친구가 3개 있는 요 명령 프롬프트 창에다가 한 줄씩 하자마자 바로바로 엔터 쳐서 그 결과값을 편리하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거의 단점은 이게 저장을 할 수가 없고 코드가 한 줄짜리 코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좀 멋진 100줄, 200줄짜리 코드도 우리가 언젠간 짜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이 목록 프롬프트 창에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되게 소중한 코드들이니까 이 100줄, 이 기념비적인 100줄짜리 코드 이런 것들은 다 저장을 해놔야겠죠. 또 저장을 하고 여러 번 실행시켜보면서 수정도 하고 해야 할 텐데 여긴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 파이썬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라는 이 쉘을 켜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쉘에 맨 위에 있는 파일을 눌러서 뉴 파일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요렇게 뿅 하고 요 쉘에는 원래 이렇게 좀 버전 정보 같은 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버전 정보 같은 게 떠 있었어요. 근데 엄청 깨끗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요런 에디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긴 정말 하얀 도화지라 생각하고 여기다 긴 코드를 쓴 다음에 긴 코드를 작성하고 이걸 저장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요거를 앞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 에디터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여러 줄짜리죠.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렇게 여러 줄짜리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번 주부터 배울 이제 if 같은 코드를 써주면 되는데 여긴 굉장히 또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던 프린트문과 if문을 활용해서 5줄짜리 코드를 썼네요. 이제 코드를 다 작성을 한다면 파일을 클릭을 다시 해주세요. 아까 이제 파일을 다시 눌러주시고 여기 save as 저장하는 것 정도는 아주 시간 좀 먹기죠. 저희 이제 뭐 한글 문서 저장하듯이 또 똑같이 이제 save as를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란 뜻이죠. 여기 써 있네요.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이제 한글 문서 저장하듯이 이제 파일명과 폴더를 지정해서 써주면 돼요. 단추쌤은 이제 파이썬 기초 코딩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 파일을 저장해서 해봤네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스크립트 창 상단에 파일명과 저장 경로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저장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결과값은 어디서 보죠,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이제 코드를 다 작성하고 실행해보고 싶다 하면은 저장을 하고 상단에 이 run, 이번엔 파일이 아니라 이 run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실행시키다, run. 코드야, 뛰어봐 하는 거죠. 이제 상단에 run을 클릭한 후에 run 모듈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이 모듈을 run 해봅시다 라는 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또 조금 더 간편한 방법으로는 이런 거 하나 외워두면 간지나고 아주 좋죠. F5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돼서 굉장히 더 쉽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제 썼던 그 파이썬 쉘에 이렇게 결과값이 뜨게 됩니다. 실행 결과가.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리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팝업창이 떠서
화보창을 보고 오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네, 논리형은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영어에서 true와 false 모두 다 알고 계시죠? true는 뭐죠? 참, false는 거짓. 이렇게 표시가 되고, 또 이제 컴퓨터는 0과 1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0과 1로도 표현이 됩니다. true 같은 경우에는 1, false 같은 경우에는 0.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true라는 말은 true라고 입력하면 밑에 이제 true라고 떠요. 참이라는 뜻이고 false라는 값을 입력하면 밑에 또 false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3이 10보다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등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3이 10보다 크다라는 요 스테이트먼트는 요 명령은 틀렸죠. 3은 1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산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false. 틀렸어. 거짓이야. 3이 어떻게 10보다 크니? 하고 이렇게 false라는 값이 뜹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3이 1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맞는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true라고 이렇게 결과값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논리형을 저장해 줄 수도 있어요. 변수 안에다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r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 좀 특이하죠. r이라는 변수에 우리가 숫자 23을 넣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문자열, 파이썬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 3은 10보다 작다라는 걸 넣겠대요. 이거는 문자열도 아니고 그쵸? 정수형도 아니고 실수형도 아니고 그쵸? 이런 연산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저장되냐? 우리가 위에서 봤죠. 3이 10보다 작다라는 연산하면 아래 뭐가 떴죠? true가 떴었죠. 네, 이 논리 연산의 결과인 true라는 값이 아래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true라고 결과값을 가져오게 되죠. 자, 그 다음으로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총 6가지의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부등호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그래서 위에 지금 4개는 별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A, 이쪽 왼쪽에 아이고 형광펜이네요. 펜으로 쓰고 싶었는데 여기 왼쪽에 A라는 값이 있고 오른쪽에 B라는 값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선생님 말할게요. 여기서 보면 A는 B보다 작다 라는 뜻이죠. 요거 우리가 아는 부등호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보통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많이 쓰죠, 수학에서는. 근데 요런 게 키보드에 없잖아요. 이런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우리 한국말 순서 그대로 작거나 같다. 요 순서대로 이렇게 부등호 표시해주면 됩니다. A가 B보다 크다. 똑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등호와 요 크거나 같다의 경우에도 요 두 번째 나왔던 부등호와 같이 보통 이렇게 쓰지만 그런 기호가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어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것들이 뭐냐? 일단 선생님 별표를 치고 싶네요. 헷갈리지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코딩할 때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코딩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근데 이거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왜냐? 선생님이 대입 연산자 할 때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뭐지? 하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등호는 는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코딩에서는 뭘로 쓰인다고 했었죠? 그렇죠. 대입 연산자. 선생님이 답을 미리 알려줬죠. 대입 연산자로 쓴다고 했어요. A는 7이라고 하면 7이라는 값을 A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같다, 등호, 요걸로 이걸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할 때는 같다, 등호 요 친구를 요렇게 보이나요? 는 2개짜리로 사용합니다. 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팔은 팔이다. 좀 너무 어처구니 없을 수 있겠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팔은 팔이다 할 때 요렇게 써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 팔은 팔이다. 코딩에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같지 않다라는 것도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또 선생님이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이 중요 표시까지 지워지길 바라진 않았는데 한 번에 지워버렸네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표시하고 같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등호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표시를 하는데 그런 게 또 키보드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느낌표를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아마 제일 좀 외우기 힘들겠네요. 느낌표가 앞에 있다는 거 그것도 알아둬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마지막에 써 있는데 처음에 앞에서 선생님이 0은 false다, 거짓이다. 그리고 1이 true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1 말고 다른 숫자열과 문자열도 다 true로 인식을 합니다.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false는 0이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두면 조금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습 문제가 빠지면 섭하죠. 실습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두 정수형을 비교하는 연산을 하고 있네요. 34는 3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true라고 나오겠죠. 5는 6보다 작다. 또 기본적인 비교 연산이죠. true. 자, 여기 세 번째부터 이제 조금씩 헷갈리게 됩니다. 5는 5와 같지 않다. 한국말만 들었을 때는 5는 5지, 같은 거지. 는을 썼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문제가. 자, 이거를 보면 언뜻 보면 같은 값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성이 다르죠. 여기 왼쪽에 있는 5는 뭐죠? 축약형을 씁시다, 우리. 인트죠. 인트 자료형이에요. 요거는 앞뒤로 쌍표가 있죠. 그러면 스트링 자료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사실상 같은 애가 아니죠. 연산도 둘이 같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게 맞아요. 다른 게 맞죠. 그러면 얘네 달라. true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여기는 또 는을 써놨는데 또 여기도 똑같이 왼쪽에 있는 요 3은 인트형이고 요 3은 다음 편에 있는 스트링형이에요. 그럼 얘네야말로 얘네도 얘네야말로가 아니라 위에랑 똑같은 거죠. 결국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같지 않다를 써줬어야 되는데 얘는 는을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야말로 false가 나오겠죠. 아니야, 얘는 같지 않아 라고 말해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변수와 대입 연산자를 활용한 비교 연산을 또 볼 텐데요. 자, 먼저 back to the basic. 우리 A 여기 있는 는은 등호가 아니죠? 어떤 거였죠? 자, 여러 번 강조해도 정말 중요한 거니까 대입 연산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는 3, 요거는 3이라는 정수형 값을 변수에 저장할 거야. 이런 뜻이었죠. 그럼 요걸 봅시다. 여기서 A는 3이죠. 위에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3이란 값을 저장했으니까 그러면 3은 4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결과값은 맞다. true가가 나올 테고요.
여기서 또 a라는 값에다가 또 새로운 값을 넣어주려고 하네요. 어떤 값인지 먼저 봅시다. a 곱하기 2라는 값을 넣어주겠대요. 우리가 위에서 a에다가 3이라는 값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3 곱하기 2겠네요. 그러면 6이고 6이라는 정수형 값을 a에다가 새로 대입해주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그 아래의 연산은 6이 2보다 크다네요. 그쵸? 당연히 또 이것 또한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true. 고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아까 A에는 이제 정수 6이 저장되어 있었죠. 가장 마지막으로. 어디 있니? 여기 요 6이 가장 최근에 A에 저장된 값이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6은 6과 같다. 또 한국말로 하면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우리는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죠. 우리가 A에 저장해놓은 값은 정수형, int형 6이었어요. 반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비교할 값으로 나와 있는 건 문자열 스트링형 앞뒤에 따옴표가 있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속성의 데이터형 같은 값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다가 는는 해서 같다가 아니라 느낌표와 는 같지 않다를 써줬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버스가 답으로 나오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이 부분을 배운다고 대체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 if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계속 이상함만 나오고 부등호만 나오고 그쵸? 저희 진짜 이 부분을 배울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if conditions 하고 enter 한 다음에 indents라고 표현해도 여러분이 알겠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indent라고 하면 그러니까 들여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공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true statement라는 거 앞에 요만큼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요거 인덴트라고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true statement 엔터하고 이제 인덴트가 없는 next statement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당 단어들이 뭘 얘기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디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죠. 한국말로 말하면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품문은 언제 쓸 거냐? 뭐 A 같은 경우에는 1을 더해주고 매번 A가 나올 땐 근데 B일 경우에는 1을 더해주면 안 돼. 이런 조건을 나눠줄 때 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의 경우에는 이라고 했을 때 그 A를 여기다가 컨디션에 집어넣어줄게요. 만약에 A라면 그럼 1을 더해주세요 라는 거는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그쵸. true statement 하는 건 이 조건이 참일 때 어떤 우리가 값을 받았는데 A일 때 실제로 A일 때 이 컨디션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true일 때 실행해야 하는 것들 여기다 1을 더해주세요 하는 값을 여기다가 써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if문 안에 들어있냐 그 바깥에 있냐 는 어디로 보느냐 인덴트를 통해서 볼 거예요. if문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인 거예요. 요런 if문이 이렇게 쭉 있고 그 안에서 if문이 참일 때 실행해야 되는 값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인덴트를 준 모양으로 요만큼 공백이 있죠. 선생님이 동그라미 그린 것처럼 공백을 줘서 얘네들이 요 조건문, if문 안에 있어요. if문이 맞을 때만 실행되는 애들이에요 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요 인덴트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넥스트 스테이트먼트는 뭐죠? 하면은 넥스트 스테이트먼트는 if문 밖에 있어요. 그래서 if문을 우리가 돌려봤을 때 if문을 돌려봤을 때 A인지 먼저 판별을 하겠죠. 우리가 들어온 값이 A야, 만약에. 그러면 이 if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실행한 다음에 if문을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서 인덴테이션이 없는 여기로 나왔을 때 이걸 이어서 실행을 해주는 거고, 만약 if문에 들어왔어. 근데 A가 아니야. 얘는 B라는 값이야. 혹은 C라는 값이야. 그러면 이 인덴테이션 돼 있는 if문 안에 있는 것들 실행해줄 필요가 없죠.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럼 true statement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싹 다 스킵합니다. 이 인덴테이션에 있는 true statement을 싹 다 스킵해요.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싹 다 스킵하고 이 true statement를 스킵해버리고 바로 이 next statement로 가게 됩니다. next statement는 그냥 순서상 if문 뒤에 있고 if문과 상관없이 if문과 상관없이 그 if문 다음에 이루어질 if문 바깥에 있는 순서상으로는 if문 뒤 그리고 이제 구조상으로는 if문 조건과 상관없이 if문 밖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좀 헷갈릴 수 있을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요 next statement라는 건 순서상으로는 if문 판별 이후에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if문 밖에 위치해서 if문 요 조건에 상관없이 다 실행되는 그런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칠판이 지저분해졌으니까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예제를 통해서 if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로 n이 홀수일 때 인쇄하자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고 펜이 안 움직이네요. n이 홀수일 때 인쇄하자.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면 될까요? 일단 if문을 써줘야겠죠. 또 형광펜이 나왔네요. 잠시만요. 펜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if문을 써주고 if문 뒤에다가 n이 홀수일 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땡땡 이렇게 써줘야 돼요. 선생님이 땡땡을 말 안 해줬네요. 조건문 뒤에다가 이 땡땡을 반드시 붙여줘야 합니다. 네, 땡땡을 굉장히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어요. 인덴테이션만 있으면 안 돼요. 땡땡을 붙여주고 요 앞에 인덴테이션을 준 다음에 여기다가 if문이 n이 홀수일 때만 n을 인쇄해주세요 라는 거를 요 if문 안에다가 요 인덴테이션과 함께 써줘야겠죠. 자,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 선생님이 미리 코드를 작성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요거 보이시나요? 요 퍼센트? 우리가 이제 퍼센트라고 많이 쓰는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칙연산 배우면서 배웠었죠. 이거는 뭐였죠? 나머지를 구하는 애였어요. 그 나눗셈을 할 때. 그쵸? 그래서 홀수는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n을 2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가 1인수죠. 나누는 값이 있어야죠. 그래서 n을 이제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 값이 1인 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뭐죠? 등호죠. 등호를 요게 아니라 이렇게 2개짜리, 우리가 흔히 아는 등호 그리고 코딩에서 대입연산자인 요 짝대기 2개를 2번 이어서 쓴 거, 요거를 써줘야 된다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이 예제 코드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if n 나머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여기까지는 잘해요. 1일 때 이렇게 씁니다. 진짜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고 여기다가 등호를 2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진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랬을 때 n을 인쇄한다. n을 인쇄하는 거는 쉬운 거였죠. 인덴테이션하고 프린트 n
얘네 출력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까지. 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인덴트를 사용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덴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저희 띄어쓰기 한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굉장히 중요해요.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붉은 부분 여기 한번 볼 텐데요. 아이고, 뭔가 예쁘게 윗줄을 쳐주고 싶은데 네, 좀 예쁜가요? 네. 이제 붉은 부분에 이제 들여쓰기를 지금 안 했죠. 안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요거 앞에서 설명했던 용어로 친구들 기억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요.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용어 중에 next statement 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if문 다음에 순서상으로는 if문 다음에 위치하고 구조상으로는 인덴테이션이 없어서 if문 안에 속하지 않고 if문 밖에 위치하게 된 애들. 그쵸? 이거는 이제 해당 코드가 요 프린트 입력한 숫자는 num이라는 요 코드가 if문에 걸리지 않고 if문의 조건에 상관없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지금 if문의 조건이 뭐냐면 num이 0보다 클 때 num이란 이렇게 인풋으로 숫자를 하나 입력받은 다음에 이제 인풋으로 받은 거는 문자열 자료형이잖아요. 스트링을 받으니까 그거를 지금 int로 형변환해서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주고 있어요.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그게 만약에 0보다 크면 즉 양수이면 입력한 숫자는 양수입니다 라고 프린트하라고 했어요. 음수이면은 요거를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요 프린트 입력한 숫자는 num이라는 거는 이 조건에 상관없이 프린트가 되는 친구니까 입력받은 숫자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입력한 숫자는 num이라는 거는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예시 출력 결과를 보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붉은 부분에 들여쓰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또 예쁘게 선생님이 입줄을 그어볼게요. 이번에는 앞에 인덴테이션이 있네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뭐죠?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용어로 말했을 때 next statement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얘도 true statement 일부가 되겠죠. 왜냐? 이 if문이라는 조건문 안에 있는 친구니까. 네. if문 선생님이 좀 예쁘게 그리고 싶어서 실행 취소를 했는데, 네. if문이라는 안에 있는 if문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되는 인덴테이션이 들어간 친구 true statement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if문에 걸리게 되고 if문의 조건에 따라서 출력 여부가 결정되겠죠. 조건에 상관없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입력받은 num이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만 붉은 부분이 요 입력한 숫자는 양수입니다. 요 친구처럼 num이 양수일 때만 인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옆에 선생님이 예시로 가져온 요 출력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인덴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들여쓰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부분 기초가 모두 끝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논리 연산자와 이품은 심화에 대해서 더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이품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any 홀수일 때 if any 홀수일 때
if 뭐 n이 양수일 때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n이 홀수일 때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땡땡 중요했던 땡땡. 그리고 뭐 넘이라는 숫자를 입력받아서 넘이 뭐 0보다 크다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하나인 것만 봤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 if문 심화에서는 요 else와 elif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조건을 여러 개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if 뭐 어떤 사람의 나이를 받았는데 age가 뭐 10살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elif 뭐 age가 10살보다 작지 않은 애들 중에서 뭐 그러면 이번엔 또 20살보다 작을 때 또 else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10살보다 작지도 않고 20살보다 작지도 않고 21살부터 나머지가 다 이제 미만이니까 20살부터 다 else 이 조건문에 걸리게 되겠죠. 선생님의 설명이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생님의 열정이 앞서서 지금 막 다음 주에 수업할 거를 미리 설명을 막 하고 있네요. 네, 좀 더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 돼서 되게 더 흥미롭고 좀 더 길게 코드 짜볼 수 있는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if문 심화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긴 수업 여러분 같이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